실버조이 라디오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소란한 파도 소리를 잠시 뒤로하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기꺼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마음의 무게를 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당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달래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긴 숨을 내뱉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막막함조차 당신이 그동안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니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십시오. 고단했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혹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이 목소리가 당신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은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은 우리에게 비워내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줍니다. 봄날의 벚꽃이 제 몸을 버려 꽃비가 되고 여름의 푸른 잎들이 가을이 오면 기꺼이 갈색으로 물들어 땅으로 내려앉는 것. 그 떨굼의 과정이 없었다면 나무는 다음 계절을 버틸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뎌내고 다시금 새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먼저 땅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 확실한 자연의 이치 앞에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참으로 이 계절의 흐름과 닮았습니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쉼없이 채워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격을 증명하고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숨가쁘게 결실을 쌓아 올리던 시절 말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날들이 청춘의 자화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치열함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만큼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주변 사람들을 훌륭하게 챙겨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온 당신의 시간은 그 자체로 눈물겹고 귀한 훈장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닿은 지금, 이제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펴야 할 때입니다. 비워내지 않은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낡은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내 가슴으로 불어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귀한 맑은 물도 더 이상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의 그릇 역시 비워내야만 인생 후반전이 주는 진짜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비움이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깊이 있는 어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저 나이를 더할 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비워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고집과 서운함, 과거의 미련만 가득 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쌓인 먼지처럼 편견과 아집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 비워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얻는 것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어디를 가든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동안 험한 세상을 건너오며 헌신했고 주변을 돌보며 내 젊음을 다 바쳤다는 사실을 누구든 인정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대접받고 인정받던 기억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기에
역할이 줄어든 지금의 현실에서 오는 공허함을 타인의 대접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는 당신의 마음을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내가 먼저 인사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시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돌봤는데 라는 마음의 말들이 가슴속에서 맴돌 때 우리 내면에는 서운함이라는 독버섯이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을 저울질하는 판사가 되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인사를 먼저 안 할까? 내 나이쯤 되면 마땅히 나를 상석에 앉히고 대접해야지. 내가 이 모임의 어른인데 왜 내 의견을 먼저 묻지 않지?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어른이 아니라 피곤하고 까다로운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당신이 살아온 만큼의 무게를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무게를 버티느라 타인의 주름살까지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웃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것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은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는 옹졸한 기다림으로 채워지고 맙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마음이 닫히면 사람들은 당신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곁을 떠나고 당신은 결국 더 깊은 고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기필코 비워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운함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가장 먼저 타인을 향한 당신의 평가 잣대를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몰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정신없이 치열하고 고단할 뿐입니다. 그 거친 삶의 현장을 당신도 지나왔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들의 분주함을 나보다 먼저 이해하려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서운함이라는 사슬에서 풀어져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건네는 잘 지냈느냐?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고생이 많다라는 안부 한마디가 상대의 경직된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불꽃이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누가 나를 높은 상석으로 모셔가기를 바라는 유치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줄 수 있는 담대한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식사 자리에서 먼저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베풀 수 있을 만큼 내 마음과 삶이 충분히 여유롭다는 스스로를 향한 당당한 선언입니다. 그 대가 없는 넉넉함 앞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우러러보고 따르게 됩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의 그릇을 과감히 비우고 그 자리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넉넉함을 채워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낮출 때 역설적이게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선물한 비워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서 서운함과 바라는 마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 가벼워진 마음의 공간에 당신만의 깊은 품격이 은은한 향기처럼 차오를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결한 품격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당신은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비움은 고독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경험의 자산은 참으로 값집니다.
수십 년을 세상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얻은 지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며 터득한 처세, 그리고 쓰디쓴 실패를 통해 온몸으로 새긴 생각들은 그야말로 인생의 보물지도와도 같지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숲의 입구와 출구를 모두 경험해본 노련한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눈앞에 서 있는 젊은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위태로워 보이면 마치 내일인 양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저 길로 가면 분명 낭떠러지인데 저런 사람과 깊이 만나면 결국 상처받고 눈물 흘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조언의 보따리를 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그 아픈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건네는 그 절박하고 고마운 조언이 정작 받는 상대에게는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때로는 숨막히는 압박과 잔소리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미리 막아주고 싶어 합니다. 내 후배나 자녀만큼은 나보다 조금 더 탄탄대로를 걷기를, 조금 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은 분명 선배 어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좋은 의도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일수록 듣는 이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심장에 꽂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애정어린 조언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간섭, 혹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일방적인 지시로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경험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길을 그대로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서툴고 위태로울지언정 자기만의 고유한 삶이라는 거친 숲을 자신의 두 발로 직접 헤쳐나가고 싶어하는 독립된 영혼입니다. 험난한 가시덤불을 직접 지나보며 상처도 나보고 눈물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밖에서 안전하게 서 있는 어른이 이쪽으로 오면 쉬운데 왜 그리로 가니? 라고 외치는 말을 들으면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성취감을 빼앗긴 듯한 묘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는 대화의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당신의 지도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빠지는 선의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군가의 인생도 결코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관찰하고 묵묵히 박수쳐주는 따뜻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주연 배우는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인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의 유효기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년 전, 30년 전, 우리가 치열하게 일하며 성공을 쟁취했고 삶을 일구었던 공식들은 그 시대에는 분명 위대한 정답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군말 없이 일하고 조직 문화에 나를 철저히 맞추며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아끼고 저축하던 방식이 당시에는 삶을 지탱하는 규칙이자 최고의 미덕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와 언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부터 일을 처리하는 절차, 심지어 성공의 정의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은 순식간에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참고 일하다 보면 다 보상받았어. 요즘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서 문제야. 라는 말은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들릴지도 만무합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변화된 지금 이 시대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오답이 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월의 흐름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어른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언제나 절대적이고 옳다고 믿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시대와 어긋나게 만들고 고립시킬 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세상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재단하거나 낯설어하는 대신 요즘은 세상이 참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내 생각을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 라고 먼저 열린 마음으로 묻는 것이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낡은 기억에 취해 현재를 함부로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답을 상대에게 강요할 때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저 멀리 멀어지고 맙니다. 당신의 시대는 당신의 노력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었고 지금의 시대는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채워나가야 할 도화지임을 인정해줄 때 비로소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꼰대가 아니라 언제든 찾아가 기대고 싶은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믿음의 눈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정점은 다름 아닌 기다림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은 우리가 후배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넘치는 삶의 지혜와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가르치는 입을 닫고 지켜보는 눈과 가슴을 여는 것에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조차 그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변 사람이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실패하고 낙담하여 돌아왔을 때 거봐, 내가 뭐라 그랬니? 내 말 안 듣더니 안 좋게 됐잖아 라고 뼈아픈 말을 덧붙이는 대신 그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바다 같은 인내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짧은 기다림과 품어줌이 힘겨운 상황에 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갈 용기를 얻게 합니다. 실패는 어른이 대신 치러줄 수 없는 청춘이 지불해야 할 성장의 비용입니다. 그 당연한 비용을 그들이 스스로 지불하고 배울 수 있게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그들이 거친 풍파를 맞고 돌아와 잠시 쉴 수 있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다시 일어설 때 묵묵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평온한 안식처면 충분합니다. 가르치려는 입은 무겁게 닫고 대신 당신의 귀를 활짝 열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정답을 제시하는 훈수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찢어진 마음과 복잡한 이야기를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편안한 동반자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성급하게 끼어들어 그건 네가 잘못했네. 내 생각은 다른데 라며 상대의 흐름을 끊지 마십시오.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그저 눈을 따뜻하게 맞추고 깊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의 응어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높은 기술은 결코 화려한 말하기에 있지 않고 진심 어린 듣기에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의 삶과 인격을 내가 온전히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묵묵한 경청은 상대에게 나는 너를 온전히 신뢰한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 편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눈물 어린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어떤 해결책도 주려하지 말고 그저 참 힘들었겠구나. 마음에 눈물이 났겠네. 라는 공감의 언어만 건네보십시오.
조언은 당신의 자존심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뿐이지만 경청은 상대의 굳게 닫힌 가슴을 열어젖힙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언어관에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과감히 걷어내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상대에 대한 선한 궁금함과 깊은 공감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당신의 풍부한 경험은 조언이라는 무기로 휘두를 때보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낮추어 경청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훨씬 더 고귀한 빛을 발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가치는 가벼워지고 말이 적어질수록 당신의 품격은 깊어집니다. 묵묵히 지켜봐주는 어른,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 그런 어른의 곁에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언제나 맑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당신에게 부여한 진짜 권위는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이끌고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서 묵묵히 온기를 나누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조용하고 묵직한 존재감이야말로 말없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훈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어두운 길의 등대 같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이 도달해야 할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지점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 가을날의 길목에 들어서면 우리 몸과 마음에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불쑥 밀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몸의 무겁고 뻐근함, 예전 같지 않은 기력과 기억력의 변화, 그리고 빛의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문득문득 느끼는 소외감과 나덜려는 우리를 자주 위축시키고 서글프게 만듭니다. 나만 두고 세상이 저 멀리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 내면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둥지를 트는 위험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한숨과 입버릇처럼 쏟아지는 불평불만입니다. 에휴,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내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고 세상이 너무 삭막해졌어. 사실 이러한 말들은 누구를 공격하려기보다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나를 좀 알아보고 위로해달라고, 나 스스로를 향해 툭 내뱉는 하소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어느덧 그것이 내 남은 삶의 고정적인 배경음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겪는 고통과 불편함을 타인에게 자꾸 알림으로써 공감을 얻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하게도 삶의 현실은 불평과 한탄을 매일같이 쏟아내는 사람의 주변에는 결국 그 어떤 따뜻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는 서글픈 진실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던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도 매번 만날 때마다 혹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정없이 쏟아내는 당신의 거친 언어에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지쳐갑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지만 당신의 입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원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의 맑은 기운이 먼저 진이 빠져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쏟아내는 불평은 단순히 당신의 상한 감정을 배설하는 일시적인 시원함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마음의 벽을 높이 쌓는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곧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그 말이 어둡고 부정적이면 당신의 인생 흐름 또한 어둠 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생각의 창문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당신의 시야를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묶어두고, 긍정적인 언어는 당신의 세계를 끝없는 푸른 바다로 넓게 확장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뱉어내는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내 삶의 운명과 내 주변의 공기를 끌어당기고 결정짓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이 곧 시가 된다는 선조들의 옛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해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조각해냅니다. 습관처럼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세상 참 별로다 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뇌가 늘 불행과 결핍만을 찾아내도록 스스로 틀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말은 자신의 세포를 가장 먼저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맑은 기운마저 사정없이 갉아먹는 무서운 해충과 같습니다. 반면 삶의 여러 부족함과 신체적인 아픔 속에서도 스스로 감사를 위대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기적 같은 운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텅 빈 마음의 한구석을, 육체의 통증을, 누군가가 베풀어준 아주 작은 배려와 내가 오늘 아침 살아서 눈을 떴다는 숨결 자체를 찾아내어 불평 대신 감사의 언어로 내 입술을 채우기로 스스로 위대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귀함을 지켜내기 위해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감사는 거친 고통의 폭풍 속에서도 내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인생의 똑같은 시련과 변화 과정을 겪어도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요. 덕분에 지혜롭게 잘 넘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는 사람과 왜 나한테만 이런 가혹한 일이 생기냐고 하늘과 세상을 원망하며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의 삶은 단지 얼마간의 시간만 지나도 그 마음의 빛깔과 얼굴의 인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후자의 얼굴에는 깊은 원망의 그늘이 드리우지만 전자의 얼굴에는 나이를 초월한 따뜻한 빛이 피어납니다. 당신이 감사라는 단어를 나의 입술로 선택해 선포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맑게 정화되고 당신의 언어는 주변 사람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따뜻하게 적시는 달콤한 단비가 됩니다. 당신의 언어가 곧 당신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쓸쓸하고 외로운 독방의 황혼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눈부시게 장엄한 노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을 가장 우아하게 감싸 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옷입니다. 이 감사의 옷을 입은 당신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품격 있는 진짜 어른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감사 한마디가 낙담한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자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선택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불평을 선택할 것인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운명의 기로에 봅니다. 그 기로에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택하는 거룩한 습관이 당신을 진정한 진짜 어른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감사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지혜의 안경입니다. 그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사소한 것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적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 길이 젖고 몸이 무거워 불편하다는 생각 대신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생명의 단비를 떠올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면 온몸이 시리고 쓸쓸하다는 불평 대신 지구의 고인 공기를 순환시키고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자연의 거대한 숨결을 느끼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은 당신의 남은 삶을 근본적으로 풍요롭게 변화시킵니다. 앞서 나눈 진짜 어른의 위대한 지혜를 내 삶의 확고한 생활 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마음 다스림법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이 번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 실천법을 등대 삼아 나를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크게 소리내어 말하기. 우리의 마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첫 1분의 기분에 따라 그날 하루의 빛깔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온몸이 쑤시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나 하는 어두운 생각으로 시작하면 우리 뇌는 온종일 힘든 일들만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가슴을 활짝 펴고 오늘도 살아서 눈을 떴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 오늘 하루도 참 좋은 날이 될 거다 라고 크게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내 목소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의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기적의 날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2. 하루에 한 번 내 손으로 정성껏 차린 밥상으로 나를 극진히 대접하기. 평생을 주변을 돌보느라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나를 위한 밥상을 정성껏 차려본 기억이 없다면 오늘부터 당장 나만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려보십시오. 대충 찬밥에 물을 말아 먹거나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십시오. 비록 소박한 국과 반찬 한두 가지일지라도 내가 가진 가장 깨끗하고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내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바르게 앉아 나라는 존엄한 존재를 극진히 대접하듯 정성스럽고 천천히 식사를 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할 때 내면의 자존감은 단단한 바위처럼 채워지며 세상의 그 어떤 무심한 태도나 시선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납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3. 잠들기 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참 잘 살았다 칭찬하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욕실에서 세수를 하거나 거울 앞에 섰을 때 가만히 거울 속의 내 눈을 바라보십시오. 세월의 주름이 패고 하얀 머리가 늘었지만 그 안에는 거친 세상을 도망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위대한 당신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며 마음의 손을 얹고 나직하게 말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주어서 고맙다. 참 잘 살았다.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고통과 노력을 고스란히 지켜본 유일한 증인은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다독여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가 녹아내리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실버조이 라디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나이 들수록 진정으로 존경받는 진짜 어른의 3가지 품격과 습관에 대해 마음을 다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존경받는 진짜 어른에게는 3가지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대접받으려는 헛된 욕심의 그릇을 과감히 비워내어 내면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둘째, 내 낡은 경험으로 타인의 소중한 삶을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경청하고 그들의 찬란한 성장을 관객처럼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습관적인 불평 대신 거룩한 감사의 언어를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여 내 주변과 소중한 사람들을 따뜻한 온기로 맑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나를 몰라주는 세상에 서운한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고 우리를 뒤흔들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아름답고 고결한 어른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걷기로 가슴 깊이 결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선택만으로도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과거 그 어떤 화려했던 청춘의 전성기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깊이 있으며 품격 있게 멋진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주름진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존엄한 사람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나의 실수와 아픔을 따뜻하게 용서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나의 삶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오직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현재의 나 자신에게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험한 세상을 건너오느라, 책임을 다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던 당신의 거칠어진 손등을 스스로 반대쪽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어루만져 보십시오. 그 손등 위에 새겨진 굵은 주름 하나하나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왔는지를 증명해주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훈장입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대하고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수많은 파도를 온몸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여기까지 배를 안전하게 몰고 온 그 자체로 우주에서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선장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은 부끄러운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그 주름살 사이사이로 부드럽게 깃드는 고요한 미소와 이웃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막막함이 밀려올 때 혹은 마음이 쓸쓸해질 때면 언제든 이 조용한 공간을 찾아와 마음을 내려놓고 가십시오. 실버조이 라디오는 변함없이 당신의 품격 있는 여정을 응원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다독이며 아름답게 익어가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자 축복이 되는 소중한 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매일같이 감사의 기적이 들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매일의 일상이 품격 있는 우아한 온기로 가득하기를 온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건네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품격 있는 어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인생은 그저 나이 들어 늙어가는 서글픈 과정이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여정을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몸과 마음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